여기 에너지 미래는 이 에너지 미래는요. 당질 제품, 즉 탄수화물 17종의 곡류와 식물로 되어 있죠. 이것들이 발효 내지는 분말 건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질 제품. 이 속에는 우리 몸에는 포도당, 과당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당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특히 외부에서 부족하기 쉬운 당, 우리가 음식 섭취를 일반적으로 일정한 음식만 곡류하고 이 식물만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당질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과 안에는 과당이 있죠, 과당. 껍질에는 과당이 아닌 다른 몇 가지 당들이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곡류 껍질이나 버섯, 베타카로틴 같은 것도요, 당질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특정한 당질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당이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느냐, 그것을 당질 영양소, 당질 제품, 당질 영양소죠. 그래서 이 당질 영양소는 이 견과류, 뿌리류, 우리 몸에 필요한 일반 곡류에 있는 거 말고요. 곡류는 주로 포도당이 있죠. 이거 외에 우리 몸에는 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당들이 있는데, 그러한 당들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7종의 곡류와 기타 식물들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당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 우리가 골고루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질 영양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글리코 영양소라고 그러죠. 글리코 영양소. 이 글리코 영양소를 마케팅화 해가지고 하는 이 건강식품 회사가 있어요. 건강식품 유통회사. 그게 뭐냐면은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굉장히 비싸죠. 이거예요. 이거 당질 영양소. 그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에너지밀에. 에너지밀이 대단한 제품인 겁니다. 제가 안 먹는 식품 중에 아침에 이렇게 타줘도 안 먹는, 또 내 손으로 잘 타먹지 않는 게 있어요.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밀이에요. 맛있다는 건 알아요.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면 소금 몇 개 집어넣고 하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선뜻 안 먹는 이유가, 아침에 그걸 먹으면은 점심 때 제가 배고픔을 몰라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점심 때. 왜냐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그 한 스푼 속에, 한 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까지도 그게 충만하니까 세포들이 달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 C, E 다 들어있어요. 거기 속에. 비타민 A, E, D 들어있어요. C는 아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거기 한번 조성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성분을. 그거 보면은요, 대단한 제품이에요, 이게. 거기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한 번도 안 봤죠? 한번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전식품입니다. 여기에 비타민을 합했어요. 여기에 비타민 C를 더 넣어주고, 충분하게. 그리고 또, 특히 또, 필수 아미노산을 보탰고,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중요한, 우리 몸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리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했을 때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외에 더 있는가? 분유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분유 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분유보다도 이렇게 만든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분유를 먹일 때 하루 애들 젖먹이 애들한테는 하루 한 포 정도를 나눠서 분유를 먹일 때 조금 타서 주라는 얘기죠. 입맛도 그러니까 얘가 입맛 까다로운 애들은 이걸 또 그거보다 못 느낄 만큼 한 포를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그 애기한테는요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야근을 한다든지 좀 과로를 했다면요 이걸 더 드시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밤을 꼬박 샜거든요. 아침까지. 그러면서 부랴부랴 나오느라 화장실도 못 갔어요. 그대로 날 샜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해양심층수 자담수에 해양심층수에다가 계속 아예가 비타민 타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마시면서 했어요. 밤새 옆에 놓고 마시고 하고 3일의 기적 3일 만에 기적을 나타내는 거 요게 우리 몸청 프로그램이죠. 4일 하면 괜찮지 않냐 5일 하면 괜찮지 않냐 7일 하면 어떨까 15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타사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3일만 했을까? 4일 할 줄 몰라서 5일 할 줄 몰라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비타민에 550mg 넣고 비타민C 넣고 나머지 이렇게 조합했을까? 우리가 1000mg 못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다른 말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 이거 흔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죠. 즉 살 빼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3일보다는 4일, 5일, 7일, 15일 아니 15일 동안 칼로리 제한하게 되면 살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데 안 주면 지꺼 먹지. 왜 밖에서 안 들어오면 안 입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는 왜 계기도 안 빠지지? 무인도에 한 달만 갖다 놔보세요. 물만 주고. 살 안 빠져나오나. 그래서 안 먹는데 안 빠진단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물만 안 먹는데 살이 더 쪘다. 그 얘기는 빠지려고 지방세포가 누룽지 부르듯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살 빼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 냉기가 들어가요. 몸 내부에. 살은 빠질지언정. 3일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을 몇 번 반복하는 거죠. 냉기 들어가니까 당연히 요요 현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살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길게 하면은 우리 몸이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해요. 강제로 탈취한 거예요. 지방세포를. 이건요. 반발하지 않아요. 반발성이 훨씬 덜하죠. 스스로 버려요. 여기는요. 강제로 뺏기죠. 제 옷을 누가 강제로 뺏었어요. 그럼 다시 찾으려고 해야 하나요? 다시 찾으려고 하겠죠? 그게 돌아가려는 요요 현상이죠. 요요 알죠? 요요. 이렇게. 어렸을 때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하면 계속 다시 오는 거. 강제로 뺏겼어요. 근데 여기는요. 스스로 버렸어요. 내가 아유 더워. 이거 귀찮아.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다시 찾아야 안 찾아요? 내가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린 걸 내가 다시 왜 찾아 입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요 현상이 안 오는 거죠. 이건 요요 현상이 당연히 오는 거고 안 오거나 적게 오는 거죠. 3일은요 과거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삼진날이랄지 3자가 많아요. 보면 쭉 보면. 그리고 어머니 젖이 3일이 지나고 4일째 나오죠. 초유가. 그러면은 3일이라는 것은 과거하고 단절하는 기간이에요. 과거에 있던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에 3일이 지나고 나면은 과거에 잘못된 걸 다 죽어버려요. 체온에 대해 보시면요.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죠. 체온 유지. 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이 음식을 소화시키죠. 음식을 소화시켜서 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배설을 하죠. 찌꺼기를. 이 체온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을 유지하죠. 체온이 다시 소화를 돕고 근본적으로 체온을 만들어내고 그 체온을 통해서 소화를 음식과 소화액이 만났어요. 여기 이것은 만났을 때 이것은 온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발효가 되죠. 온도가 없다면 소화액은 소화효소죠. 온도가 낮다면은 이 소화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최대격 인간의 몸에 사람의 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온도이 37도. 그래서 38도. 정확하게는 40도에 40도. 그러니까 39.8도. 40도라고. 이때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사람 속에 있는 생체 효소는 이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이 온도 조건은 최소, 그러니까 이 온도 조건 여기에 버금갈수록, 근데 우리 몸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 우리 몸을 망가질 때는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열이 37도 이쪽으로 가죠. 근데 그 전에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정 상태에서. 근데 몸이 불리해졌다. 그러면 올려서 빨리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고 다시 이쪽 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상시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열이 더 올라가 몸에 문제가 됐다. 열을 더 올렸다. 그래서 급발진을 해야겠다. 그때는 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하려면은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효소나 결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그때는 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유지야말로, 즉 체온 유지야말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과정이 보시면 이 과정이 소화예요. 그래서 늘 했지만 건강은 소화력이다. 건강은 소화력이다. 이 소화력을 통해서 적정한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죠. 과도한 영양소. 이 과도한 영양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칼로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즉 칼로리, 체온, 온도. 우리 몸이 칼로리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 외에는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궁이에 땔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한 숟단지 밥을 하는데 적정량의 땔감이 있죠. 거기에 땔감 아무리 많이 빨리 되라고 해서 땔감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지 않다면 아궁이가 막힌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온도, 칼로리원으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온도를 만들 만큼만 넣으라는 얘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예전에는 과거에 생산성이 떨어질 때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칼로리온이 모자랐어요. 땔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온도가 안 올라갔어요.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아 상태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60년대 초반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67년, 68년, 그 다음에 76년에서 78년. 이때 우리나라에 뭐 50년, 60년 만에 오는 최고의 가뭄이 있었죠. 논바닥이 마르고, 동네 우물이 마르고, 강이 마르고. 그때 최고의, 그때 영남, 그 다음에 호남, 나중에 78년도 가뭄 때는, 77년, 8년도 가뭄 때는 충청도까지. 아주 초유의 가뭄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농촌을 떠났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시골 면이 있죠. 면에서는 면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농을 못하게 했어요. 고향을 못 떠나게. 막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나가면 농사를 누가 짓냐고. 정책적으로 못 하겠어요. 그런 극심한 한 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살인사건이 나오고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왜냐면 못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공장들이. 왜냐하면 공장 돌리는데 밥만 먹여주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땠을까요? 인건비가 무지무지 싼 거죠. 밥만 먹여주면 다 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때 당시 구로공단 전부 기숙사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학교 보내주고. 그때 누가 농촌에 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농촌 젊은이들이 다 상경하고 도예지로 살아갔죠. 만약에 그 한 해가 없었더라면요,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공업이 이렇게 발달 안 했어요. 농촌이 잘 됐더라면.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때 6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렇게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싼 인건비로 제조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었죠. 기반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보시면 소화란 얘기입니다. 소화가 건강이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혹사시키지 말자. 제발 좀 소화기관을 혹사시키지 말자. 좀 쉬게 해주자. 그게 간식하지 말자.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자. 쉬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점점 우리 소화기관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해요. 그리고 노화 속도가 느려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많이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노화 속도가 빨라져서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음식을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젊었을 때 절제하면은요,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좀 잘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몽땅 다 망가뜨려버리면, 나이 먹을 수 있을 때 몽땅 망가뜨려버리면은 이제 아직 몸은 이제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그저 침만 질질 흘리고 침도 안 나와요. 이제 모든 것은 기한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죠. 모든 건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액, 세포의 분열, 정자수, 난자수, 심장의 박동수,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전부 다 기한이 있어요. 세포의 분열, 다 기한이 있어요. 분열돼서, 줄기세포에서 분열돼서 다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떤 것은 혈액세포 같은 건 평균 120일, 기한 없는 게 있는가 보세요. 왜 세포만 기한이 있고, 왜 하루만 기한이 있고, 시간만 기한이 있고, 그렇게 사람의 수명이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구성해서 구성한 모든 것에 전부 다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몸 구성하는 것은 기한이 없고 우리 몸만 기한이 있다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수명이 있다. 사람의 수명이 100세다.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건 수명을 받쳐줄 수 있는 다른 것도 전부 다 100세라는 얘기, 100세 정도.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살고 더 이상 수명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기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한을 만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만료하는 거죠. 소화액을 내는 우리 몸에 소화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평생에 걸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효소 한정론이에요. 기한이 있다.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여성이. 그래서 14살의 초경에서 좌우 하나씩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77, 49, 49세 폐경이 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사람의 심장의 박동수는 25억 번을 약 25억 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채우면 멈춘다. 세포의 유전자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세포를 분열을 할 때마다 여기 짧아져요.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의 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텔로미어가 길다가 이놈이 세포 분열을 계속 했어요. 내가 30세가 됐어요. 똑같은 세포인데 텔로미어가 이렇게 짧아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70세가 됐어요. 똑같은 세포인데 텔로미어가 이렇게 더 짧아져 남는 게. 그래서 이 세포에서 재생된 세포는 분열된 세포는 건강하고 요 세포에서 재생된 세포는 요게 한 번 분열했으니까 짧아져 가지고 나온 거죠. 또 젊으면 또 짧아지고 복제양 둘리 성체염소예요. 성체양이에요. 이 젖먹이 양이에요. 성체양이죠. 이미 복제양 둘리 사람으로 하자면은 한 40세 되는 거란 말입니다. 30에서 40세. 그러면은 텔로미어 길이는 30에서 40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린애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얼마 만에 나요? 요것이 또 분열하고 하겠죠. 짧아지겠죠. 그 나머지 인생이 뭐예요? 삶이. 이 세포는 기한이 얼마 남았어요? 만약 사람이랑 80년이라면 40이니까 요 기한이 얼마 남았죠? 40년 남은 거예요. 양으로 어린 양새끼로 태어났지만 그놈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양 둘리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급속한 노화. 급속히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 세포 분열. 남자의 정자수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생산해서 정서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또 전립선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 췌장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 심장의 박동수, 장액, 담즙 다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나친 운동은 심장을 빨리 망가뜨리고 기한을 다하게 하고 지나친 음식은 소화기관에 소화액을 빨리 고갈시키고 지나친 방사는 정소와 전립선을 빨리 쇠퇴시키고 지나친 걸 얘기해요. 안 써도 문제지만은 지나쳐도 문제이죠. 난자도 아까 같이 정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한다는 얘기죠. 돈이 1억이 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썼다고 해봤어요. 그러면 1,000만 억이죠. 하루에 1,000만 원 있으면은 억이니까는 10일을 쓰죠. 하루에 500만 원 썼어요. 그럼 20일을 쓰죠. 하루에 10만 원씩 썼다고 해보세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0일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기한과 연한이 있는데
이것을 특히 소화액 문제 때 소화액을 하루에 1000만을 쓸 것인가 500을 쓸 것인가 10을 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소화기관의 노화 속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했어요? 소식 장수. 그래서 먹는 거 좋아서 여기저기 실컷 먹게 되면요. 그 좋은 것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마찬가지예요. 효소도. 사람이 알코올 분해 효소 있죠? 알코올 분해 효소를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양이 있어요. 효소 한정. 그래서 젊었을 때 술을 몽땅 먹어요. 나이가 들어서 술을 못 먹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술을 저기 할 수가 없어요. 분해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분해 요소를 다 써버려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술을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 술 잘 드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알코올 분해 요소를 낭비시켜 버린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죽기까지 즐길 수 있게 먹으려면요, 그 좋아하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돼. 평소에. 그래야 내가 죽을 때까지 즐겁게 즐기면서 먹을 수 있죠. 특히 5월에 계획했던 걸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